예, 안녕하십니까. 예, 허영강 TV 허영강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6일 제60회 허영강의 해인의 조화 1-1부 대한민국과 고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강 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서 지속적인 방송을 할 것입니다. 허영강의 해인의 조화, 이 해인의 조화는 무슨 뜻이냐면 모두 해자 어질인자입니다. 모두가 어질게 다 함께 조화롭게 사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1회에 거쳐서 과학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역사 문제입니다. 또 역사가 지나서 또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분량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째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여러 편에 대해서 촬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과 미래, 또 세 번째는 디지털 문명 창조에 대해서 지속적인 방송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제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8도선 전쟁터에서 성장한 어린아이로서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배고픔, 경제적 불평등, 기억 암성식 교육이라는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꿈에도 그리던 후천 대성인 우주전조님을 만나 뵙고 평생을 그 학문 연구에 몰두해 오면서 대성인을 보좌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부족한 능력이지만 한평생 연구를 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73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일은 현실 사회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서 누구에게도 내놓고 얘기를 하지 못하며 혼자서 냉가슴 앓듯 전전긍긍하며 살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간첩으로 내몰리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이 시대의 이단아 같이 숨어서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혼돈에 빠져가는 현실 사회를 보면서 절망에 빠진 국민들이 고통을 외면할 수 없고 또한 새로움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기에 대천지 우주점정께서 창조하신 디지털 문명 사회에서 조화도의 유부족론 철학과 도덕정치, 전능경제체제의 선사가치 구현 등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학문을 널리 반포하여 세계 인류가 다 함께 잘 사는 조화도 시대로 안내하기 위해서 해인 세상을 공표하고자 합니다. 우주과학정영연구원 영산 허영강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문명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제2의 르네상스 혁명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 후천 대성인께서 전하신 미래시대의 철학, 사상, 정치, 경제, 디지털 언어, 문자, 천문역법 등 새로운 미래 비전을 인류에게 전하고자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를 하나 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홍익정신의 도덕정치, 여명이 밝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인도 시성 타고르가 한 시부터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방의 등불,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이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고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지 않은 곳, 무한히 멀리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지금 이 시 타고르가 이 시를 지은 것이 한국을 와서 지은 게 아니라 외정시대 때 일본까지 왔다가 이 시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한 번도 와보지 않은 한국 땅을 보고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이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성 타고르는 고대사에서 과거 인도스 문명이 우리 한민족이 전해준 문명떡 때문에 발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 시성 타고르를 더욱 뜻깊게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저희 선대께서 하신 말씀 하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류에 비친다는 객창에 머무르고 회를 치는 계명성은 새벽을 부르나니 아해야 낙의 등에 안장 얹어 갈 길 바빠. 이것은 서양 문명이 저물어 가고 이제 동양의 시대가 왔다는 그러한 내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양의 정신이 세계 인류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 년 후에는 인도 시성 타고르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이뤄낸 업적을 자랑스럽게 노래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 시대를 얘기하기에 앞서 과거 지난 역사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촌 생명 탄생의 비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 작은 땅 한반도가 세계 생명의 탄생의 땅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는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땅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최초의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미립자와 엽록체의 만남으로 세계 최초의 생명체인 조개와 소라가 탄생했고 이후 식물이 자라고 이어서 공룡이 이 땅에 서식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룡이 서식한 자리가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그 화석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때문에 아프리카가 인류 시온이라고 하는 설은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프리카가 시온이 아니고 한반도가 세계 인류의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머지않아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반도 남해안에서 최초의 우리 인류가 탄생하기 전에 먼저 이런 엽록체, 이런 그 미생물, 그리고 이 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조개와 소라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공룡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여기가
원산지이고 최초 발원지가 여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역사적으로 고대사적으로 밝혀질 날이 이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생각되시지만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실 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반도가 작은 땅이지만 세계 인류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땅이고 그리고 지구촌 인류 생성에 그 이바지한 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한반도가 이 시줄과 날줄, 이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이 지점이 한반도입니다. 이것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가 세계 통일의 중심 지점이 되고 세계 문화의 중심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가 지금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죠. 세계적으로 K-팝이라든가 K-문화라든가 K-스포츠, K-팝 등 수많은 한국의 정신들이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죠. 그러한 기운이 시원이 바로 이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기운은 지금 현재 공룡과도 같은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 문명의 뿌리는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한반도에서 세계 문명의 미래를 맹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통일 시간의 중심점이 한반도가 될 것이며 생명과 문명 탄생의 비밀도 한반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요한 얘기 하나를 또 덧바치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고대 문명의 터전인 3만 년 전과 6만 년 전의 궁궐토가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제가 그것을 밝힐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 지금 말이 3만 년, 6만 년 전이지 지금 현재의 역사로 보자면 4,000년 전 역사조차도 신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3만 년, 6만 년 전이면 그때 당시에는 원시 시대라야 맞는 것이거든요. 구석기 시대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문명의 터가 바로 한반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 우리 그 대한의 사람들은 이 민족적인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를 다시 써나가야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가 밝혀지는 날 세계는 크게 놀랄 것이고 크게 변동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인류 역사를 위해서 또 우주시대를 선도해야 될 우리 한민족이 이러한 역사를 알아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문명은 시대의 필연이자 운명입니다. 제1기 단군 시대에는 어떻게 광활한 영토를 확정하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나. 시송 타고르가 이런 노래를 할 정도로 이렇게 큰 문명을 키울 수가 있었는가. 그 비밀은 제도에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 시대에 적용했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과거 단군 시대 때 인화보급 백리가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스승님으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인화보급 백리가왕이라는 말은 홍익인간 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필연의 조건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첫 시간에 엄청난 얘기를 말씀드려서 또 놀라시기도 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강 TV 허영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